안녕하세요. 동화작가 한정기입니다. 막둥심이 TV를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깡깡이는 7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나라 수리조선 산업의 메카였던 부산 영도 깡깡이 대평동 일대 깡깡이 마을을 무대로 해서 깡깡이 일을 하는 엄마와 그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에 동생들과 그 집안 살림을 챙겨야 했던 맏딸 정은이의 이야기입니다. 100%는 아니고요. 착한 딸이었지만 동생들한테는 좀 엄하고 무서웠던 언니 누나였던 것 같아요. 내가 동생들을 챙기고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동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거나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되게 못 듣게 혼도 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엄마보다 저를 더 무서워했어요. 플루토 비밀결사대를 처음 이제 쓰기 시작한 게 벌써 15년이 다 됐네요.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는데도 우리 어린이들은 공부하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학교 마치면은 뭐 학교 학원을 가고 뭐 또 학습지를 하고 과외를 한다거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친구와 뛰어노는 그런 시간이 그때도 벌써 없었어요. 그리고 간혹 논다고 해도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기, 그때는 게임기가 있었거든요.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그런 현실이 굉장히 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뛰어노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동화책으로나마 맛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인공도 좀 플루토 비밀결사대에는 5명의 어린이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플루토 비밀결사대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들이 비밀 아지트도 만들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사건을 막 풀어나가고 그런 걸 이제 그리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사는 곳이 해운대 신도시인데 해운대 신도시로 이사가게 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2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바다가 가깝다는 거, 또 하나는 달맞이 언덕에 추리문화관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습작 공부를 하면서 늘 추리문화관에 가서 글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관장님이 우리나라 추리문학의 거장이신 김성중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때는 제가 작가가 되기 전에 습작 시절에는 김성중 선생님을 바라만 봐도 저는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어려운 분이셨는데, 선생님께 동화서는 한정기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김성중 선생님이 대뜸저더러 하신다는 말씀이 남들 다 쓰는 동화 쓰지 말고 추리 동화를 써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추리 문학 연구 모임에 들어서 또 같이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제 쓰게 된 게 플루토 비밀결사대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독자와 작가가 벌이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단서를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가 혼자 공유하면 그는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곳곳에 이렇게 흘려놔야 돼요. 흘려놔야 되는데 그걸 독자들이 이거는 단서구나 하고 또 알아버리면은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독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거였구나 하는 그런 것을 곳곳에 이렇게 심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게 또 느닷없이 나오는 것도 안 돼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배치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봉합이 잘 되어져야지 독자는 굉장히 재밌게 따라가다가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거였구나
느끼게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하는 걸 잘 못해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추리 동화를 누구나 쓰고 싶어 하지만 쉽게 쓰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테크닉이랄까요? 추리 소설, 추리 동화의 어떤 그런 어떤 기법, 장치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지 재밌는 이제 추리 동화, 추리 소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사대를 만들다 보니까 한 명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명의 아이들이 있게 된 거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주인공은 여자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금숙이라는 이제 캐릭터를 정하게 됐고요. 이름도 요즘 아이들 그 이름 치고는 조금 좀 촌스러운 옛날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건강하고 그 강한 이미지를 주는 금숙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지었어요. 그 짓고 나서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금숙이는 그렇게 태어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은 또 혼자 아니면 둘인데 그 형제 간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두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알력을 벌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진이와 서진이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동영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살고 있는 아이인데, 그런데 또 여기에 또 금숙이가 있으면서 금숙이를 두고 그 사춘기 소년들의 묘한 그 심리전을 벌이게 되는 거, 그런 것까지도 제가 계산해 넣었고요. 한빛이는 마지막으로 5번째로 한빛이는 아주 오래전에 그 친구한테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 눈이 아주 나빠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내가 작품 속에 캐릭터로 한번 쓰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다음에 작품을 쓸 때 그 인물을 내가 좀 그 이야기로 내 작품 속의 인물로 캐릭터로 써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아놨어요. 그렇게 해서 플루토 비밀결사대에 합류를 시켜서 5명이 되게 된 거죠. 제가 태어난 곳이 동해안의 바닷가 마을이었고 조그마한 어촌이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산의 그 영도 섬이죠. 영도로 또 이사를 와서 살았고요. 중학생 때 아버지가 외항선을 타고, 아버지는 선장이셨는데 외항선 선장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주시면은 항상 그 편지 속에 적혀 있는 그 외국의 낯선 그 항구 이름, 나라 이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세상에 대한 동경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읽은 책 중에 김찬삼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배낭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김찬삼의 세계 일주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사진과 마오리족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이과수 폭포, 그 다음에 남극의 펭귄 그 사진,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황의 사진이 세상에 대한 어떤 꿈과 동경을 심어줬어요. 펭귄 당연히 봤죠. 저는 그 펭귄을 보러 간다는 사실에 너무 설렜어요. 아니 그냥 사진으로 보는 펭귄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족관에 이렇게 뭐 아쿠아리움 같은데 이렇게 갇혀가지고 사는 펭귄도 아니고, 직접 펭귄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그 펭귄이 사진으로 봤던 펭귄 사진이 저를 남극으로 이끈 이제 계기가 됐고요. 출발점이 됐고요. 또 직접 본다는 게 굉장히 설렜죠. 그래서 세종과학기지에 굉장히 힘들게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그 새벽 한 6시쯤 됐을 거예요. 밖으로 혼자 나갔죠. 기지 주변을 이렇게 나갔는데 세상에 펭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펭귄이 가는 진로를 방해를 하거나 얘네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이런 행동에 제가 방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멀찌감치서 펭귄 몇 마리가 모여가지고 깨깨깨깨 하면서 놀고 있는데 그 감동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는, 우리는 인간만이 이 지구에서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는데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남극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건 이곳의 주인공은 저 펭귄이라든지 해표라든지 저런 동물, 야생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런 동물들이구나. 인간도 이 지구상에 잠깐 머물렀다가는 존재이고 손님일 뿐이구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걸 우리는 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될 거예요.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그런 어떤 발전된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 친구들이 깊이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까지의 어떤 생각하는 힘,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하려면은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전에도 책 읽기의 중요성은 늘 강조가 되었지만 지금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책 읽기는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어떤 삶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길러주는 거는 책 읽기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 없는 시간을 내서 책을 읽어야 하니까 그 좋은 책을 가려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와 함께 건강하게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오염된 환경, 어떤 플라스틱의 문제라든지 해양 쓰레기라든지 우리가 내놓는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환경과 자연을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